네, 안녕하세요. 언론사에서 개발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슬입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평범한 개발자고요. 지금 뉴스타파라는 언론사하고 다피스라는 언론사 두 개의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고요. 원래는 다른 분야 개발을 하다가 언론사에 들어온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사람은 두 개 회사를 다니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개 회사 중에 하나라도 언론사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개 회사 중에 하나라도 스타트업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스타트업 언론사 두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 많은 개발자분들이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개발자는 대체 어떤 일을 하나요? 그 질문에는 보통 다 만들어져 있는데 더 만들 게 있어요? 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들이죠. 네, 근데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네, 정말 많습니다. 들어와서 더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는 웹하고 데이터, 그리고 내부의 생산성 도구들 만드는 일하고 커뮤니티 지원, 일단 크게는 4가지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웹에는 이제 상시 웹사이트, 언제나 돌아가고 있는 웹사이트, 예를 들면 저희 메인 웹사이트라거나 이런 사이트를 개발하는 일들 하고, 임시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어떤 이벤트가 터지거나 좀 큰 사건이 터졌으면은 그 사건에 맞는 임시 웹사이트들 만드는 거. 작년에는 아무래도 그 최순실 사건들이 컸었고 촛불 집회들이 되게 이슈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이트들 각각 개발을 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터졌는데 그 불출석 하신 분들하고 국회에서 위증하신 걸로 고발 당하신 분들 그 사유랑 그 불출석 하신 분들은 불출석 사유서들까지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네, 그런 사이트들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수집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 공제 같은 거에서부터 CIA에서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문서들, 사전 공표 자료, 특히 공공기관장 업무 추진비들, 그리고 관보 같은 것들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진짜 대통령 업무 정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령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리고 국회 속기록들 이런 것들 수집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도구들 만드는 작업들하고, 먼저 데이터 시각화. 이거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 공개 사이트고요. 오른쪽에 혹시 이게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얼추 2014년부터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시는, 네, 혹시 누군지 알 것 같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면은, 네, 전 대통령이시고요. 그리고 이런 시각화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초기 정부였을 때 이제 초기 내각 장관들을 좀 분류를 하는 이런 시각화 작업들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저런 것들이 있었고, 생산성 도구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음성을 인터뷰한 것들을 다시 자막으로 옮기는 게 되게 많은 작업이거든요. 사실 이거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내부 팀에 공개를 안 해놨어요. 공개를 하면 이제부터 또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항상 아시잖아요. 프로토타입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간의 간격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저희 팀원분도 와 계신데 큰일 났어요. 네. 저런 것들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들은 저희 12개 커뮤니티들 지원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타파 회의실인데요. 1층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런 사회적 문제들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커뮤니티들 지원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목차예요. 목차 하나 더 있네요. 데이터 분석이 왜 물음표가 들어가 있냐면요. 사실 데이터 분석이 저는 개발자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분석들 중에 좀 잘못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들 진행을 한 게 있었고요. 그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은 좀 뭘 하나요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나요는 조금 기술적인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템들을 언론사 특유의 내용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선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었던 사이트, 네,
그 부역자들이라는 이름의 아주 무서운 이름의 사이트고요. 이게 그 한국이 의외로 그 국회 기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도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전부 다 올라와 있고요.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회의한 것들도 다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회 TV에 가면은 그 기록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멉니다만 국회 회의록들은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요. 어떤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들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네, 영상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회의가 있었다라고 올라오게 있고, 네, 윈도우에서 EXE를 설치를 해야 영상이 나오는데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그 국회 기록들 중에서 그 최순실에 관련된 기록들을 저희 팀에서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정리를 했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요. 그 예전에는 전혀 몰랐다라거나 되게 그 선수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그런 발언들만 다 모아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발언을 했던 장면들, 영상들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고요. 좀 재밌는 게 그 최순실하고 그 언급해도 되겠죠? 네, 그분들 언급이 2014년도부터 사실 국회에서 계속 있었어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계속 그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네, 많은 사람들이 막고 부정하고 그러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 개발할 때는 뭐 에벤진을 썼고요. 뭐 개발 빨리 할 수 있는 거랑 또 트래픽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장점들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네, 개발적인 이야기들은 좀 빠르게 넘길게요. 네, 데이터 스토어, 그러니까 스키마리스고요. 스케일러블 하다곤 하지만 이게 그 항상 성능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스케일러블은 한데 리스폰스 타임은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그리고 잘 그 고려를 하셔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 모델 자체가 스키마리스 도큐멘트 베이스 DB거든요. 그래서 네, 상속이 굉장히 자유롭게 돼서 타임라인 구현할 때 굉장히 적절해요. 왜냐면 이 사이트가 타임라인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누가 누구랑 대화를 했다, 뭐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각각 모델이 그냥 타임라인 엔트리라는 걸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면은 허리 한 방으로 세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네, 간단하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에벤진 데이터 스토어들 릴레이티드 데이터들은 다 캐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릴레이티드 된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캐시된 데이터까지 다 변경을 해줘야 돼요. 뭐 그 뒤에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영상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맥에서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요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혹은 그냥 귀찮으신 건지 안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받으려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리버싱을 할 때는 팁인데요. 그냥 모바일 앱부터 리버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앱 받아서요. 그 언팩하고 APK 언팩하고 디컴파일 하면은 그 영상 요청하는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직접 리퀘스트를 날리면 파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 거고요. 네, 다음 프로젝트로는 SNS에 올라오는 사이트들 맥락별로 모아보기. 제가 이 슬라이드가 총 120장이더라고요. 만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사건 같은 게 터지면 이건 파리 테러 때 그 이미지인데요. 보통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여러 군데에서 그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사건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이 올라오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뭐 나름대로 되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사진인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같은 사건끼리 묶어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그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고요. 사진들에 뭐 XR 정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지만 있는 것들에서 그 시간 정보하고 그 장소 정보를 GPS 정보를 추출을 해서 그 3천 클러스터링을 한 겁니다. DB 스캔을 사용을 했고요. K 값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네, 비트니스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 공개용 버전이고요. 그 SNS에서 수집한 사진들이 그 라이센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미스피츠라는 독립 언론사하고 그 협의를 해서 거기에 소속되신 분들이 찍은 사진들만 가지고 공개를 한 거고요. 비트니스.kr 들어가시면은
뭐 지금 약간 깨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 언급을 해드린 게 이거는 그 라이센스랑 상관없는 프로토타입 버전이에요. 저희가 처음 구현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은 사진들이 확실히 잘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 손으로 각각 묶은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묶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건들은 좀 같은 사건들로 묶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보 사이트, 뭐 뉴스타파도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 중요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다음 주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자, 베타의 사이트들 많은데, 네, 이것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라서 뭐 개발적인 것들은 좀 많이 넘어갈게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세션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다양한 HTTP 헤더 그 보안을 위한 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GP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왜 한국 언론사들에서 제보 받을 때 PGP를 제공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해외 언론사들은 PGP를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암호화하는 것과 그리고 보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보내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바꾸는 건 되게 쉽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언론사 직원인 것처럼 메일을 보내서 어떤 정보 같은 것들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해외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협업을 할 때는 해외 언론사들은 너 PGP가 뭐니? 라고 되게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제보를 받는데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PGP를 사용을 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메일을 보내면 사실 SMTP에서는 메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헤더는 암호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 중에 시큐어드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언론사 아니면 거의 쓰지를 않을 텐데요. 제보를 받는 전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토로로만 접근이 되고 HTTP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도청이 어렵게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에런 슈어츠가 죽기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네, 다음에는 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내가 공공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걸 알고 어떤 정보가 있는 걸 알고 그거를 요청을 하면은 공공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안이나 안보나 뭐 그런 문제가 없는 데이터들이면은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보공개 청구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요청을 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원금 사용 내역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후원금을 어디다가 사용을 했는지 동네 의원분들 거 찾아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되게 신기한 곳에 많이 돈을 쓰시거든요.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정도 포스트 메일 보내는 데만 쓰신 분도 계셨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컴퓨터 부품만 계속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예전에는 이거 다 청구해서 받아야 됐거든요. 지금은 오마이뉴스에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19대 데이터들은 전부 다 청구를 해서 주소 부분 제외하고 전부 다 텍스트로 똑같이 변환을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여기서 그 내용들 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도를 그리려면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주소가 다 변환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데이터를 줄 때 로우 파일로 주질 않아요. 엑셀 파일이나 그런 걸로 주는 게 아니라 꼭 출력을 해서 스캔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 선 같은 것들이 다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스캔을 하면은 그 텍스트 것들이 그대로 살린 채로 스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소가 없는 거고요. 그게 됐으면 여기도 주소가 남아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픈 데이터 데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3월에 열리는 행사고요. 전 세계에서 오픈 데이터를 주제로 그런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서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아까 보신 PDF 파일들을 다 엑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옮겼어요. 사실 300명을 다 옮기고 싶었지만 그건 안 돼서 이때는 금액 많은 상위 20명만 모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도가 이런 지도고요. 사실 몇 군데 정말 가보고 싶은데 이거 작년에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작년부터 계속 가보고 싶었던 저 차이나 프로 아직도 못 가봤는데요. 다른 데들은 되게 국회랑 가깝거든요. 차이나 프로는 약간 국회랑도 거리가 약간 있어요. 그리고 금액 사용한 것도 사용한 횟수에 비해서 되게 높잖아요. 얼마나 맛있길래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거는 진행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되게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인데 사전공표 자료가 있어요. 개인이 청구를 해야 받는 자료가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공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업무 추진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웃긴 게 한국은 그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공개법이 있고 데이터공개법이 있어요. 데이터공개법은 어떤 컬럼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조라라고 행정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보공개법은 그 컬럼들을 명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업무 추진배들은 어디는 HWP로 올리고 어디는 PDF로 올리고 어디는 엑셀로 올리고 그리고 항목들도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제대로 된 법인지를 모르겠는데 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고발하려고 그냥 가져온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다음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 한국 정당 분리한 데가 있잖아요. 그 당 사람들이 진짜 생각이 정말 달라서 분당을 한 건가. 네. 또 의외로 국회 기록들도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을 누가 발의를 했고 어떻게 투표를 했고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참여연대에서 너무 훌륭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그 웹사이트에서 되게 긁기 쉽게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떤 법안들이 다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각 법안들은 발의한 사람들이 공동 발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네, 재가공을 해서 공개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 발의 기술적인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분당한 이후에 500개 데이터거든요. 분당한 이후에는 조금 당이 달라 보여요. 당 색깔 그대로고요. 당 이름 뭐 언급해도 상관없겠죠.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이에 정의당 사람들이 있는 게 보이고요. 실제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는 꽤 거리가 이때는 벌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이전 데이터들까지 다 합쳐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언급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없는 사람들은 법안을 발의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인데 그 바른정당하고 훨씬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거 누군지는 OST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이전 데이터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네, 사실 바른정당 사람들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 공동 발의를 훨씬 많이 했고 사실 이념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뭐 이런 분석 결과가 있고요. 네, 저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는 어디까지 빼줄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아쉬운 프로젝트이긴 한데 네, 일단 그래도 소개 차원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들도 다 이 중앙선거 심의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 결과들 다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물론 여기도 결과를 다 PDF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저희 훌륭한 팀원분들이 열심히 다 변환을 하고 그리고 또 선거 결과도 선관위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잘 예측을 했는지. 물론 그 비교를 할 때 그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당연히 더 많이 틀릴 수밖에 없고 좀 가까이 한 것들은 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의 그 회계 분석을 돌려서 보정을 해서 난 결과고요. 사실 결과는 너무 집중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도 사실 자신이 없는 결과라서 사실 어디가 잘하는지를 그 순위를 매기는 건 좀 어렵기는 했는데 유난히 크게 잘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만 하는 그 지역의 업체들 중에는 유난히 한쪽 방향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실제로 지역 변수가 그러니까 광역단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해도 좀 잘 맞고요. 어떤 지역들은 어떤 업체가 해도 잘 안 맞고 사실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덜 되기는 했었어요. 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인데 이것도 사실 약간 아쉬웠던 프로젝트인데 네, 기술적인 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IRT라는 게 원래 설문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응답하는 거에 따라서 그 분류 같은 것들을 하는 뭐 그런 종교들인데 MCMC를 이용해서 딱 1차원으로 축소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미국 양당의 극단화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그 맨 끝이 93년도고 맨 오른쪽 아래가 2008년도인데요. 예전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좀 공동 발의를 하는 것들도 있고 좀 생각이 비슷한 것들도 있었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더 멀어지는 뭐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였었고 이거를 좀 수정해서 그 대법관들이 그런 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임기 동안에 점점점 보수화된다. 그거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도구를 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서 그 표현한 결과가 이거고요. 사실 그 방법들을 저희 한국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좀 적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들도 결과들도 다 잘 공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또 엑셀로 잘 옮겨서 분석 결과인데요. 뭐 사실 너무 차이가 좀 나긴 하죠. 네.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닥스로 기사 쓰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도 좀 빨리 넘어갈게요. 닥스에서 문서를 작성을 하면은 그 드라이브 API로 zip 파일을 받아서 그 HTML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zip 파일 받으면은 이런 HTML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이건 제목, 이거는 부제목 뭐 다 옮겨서 그 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 지금 3분의 2 왔는데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기사 안에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맞춤법 검사 같은 것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 수정이 되질 않아요. 그 하도 인기 있는 영상이 좀 인기가 있으면은 영상 바꿔서 스팸하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그 맞춤법 같은 거 틀리면은 영상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네, 여기 저기 또 와 계신데 맞춤법 틀리면 이대로 네, 문신하기로 이게 왼쪽은 네, 맞춤법 물어보고 틀리면은 총 쏘는 아주 잔인한 장면이고요. 또 파이널 컷 제가 영상 편집할 때 파이널 컷 프로라는 툴을 쓰는데 여기에 XML 그 엑스포트가 됩니다. 그 XML 내용을 보시면은 각 그 레이어들하고 각 씬마다 그 엘리멘트들이 다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그 자막 엘리멘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자막 내용들을 구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참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죠. 한국 그 맞춤법 검사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걸 사용을 해서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었었고요. 이것도 사실 내부에서만 만들었고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부터 또 쪼일 것 같아요. 원래 서명가입 시스템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이유로 만들어진 건데요. 혹시 이게 무슨 장비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전화기 옆에 달려있는? 이게 그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그 다른 장치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CMS 저희가 비영리 단체라서 월별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 등록을 하려면은 본인 인증 정보들이 이런 게 필요하대요. 뭐 서면으로 하거나 녹취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분이 맞으신가요? 그 동의하시나요? 하면은 네 동의합니다 하는 내용을 녹취를 해서 금융결제인을 보내줘야 그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구글 폼으로도 가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서면을 출력해서 사인을 해서 스캔해서 보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네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이건 웹에서 그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네. 서명을 하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테스트라고 쓰면은 이렇게 서면으로 앞서 받은 폼 내용들하고 합쳐서 서면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등록을 하면 그 서면으로 받은 거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네, 승인 잘 났고요.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저희 회사에서 가입할 때 그 녹취를 하던 알바분이 2분이 있었는데 2분이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폼이 이게 근데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저희만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필요한 다른 곳들에서도 많이 쓸 수 있게 만들려고 그 서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만들었어요. DBMS 쓰는 대신에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다 기록을 하게 만들었고 웬만한 건 다 구글 앱 엔진 프리 티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만들었고 이미지 저장도 S3 같은 데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지 저장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몇 군데 그 단체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다른 곳들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들 중에 지원하고 있는 커뮤니티들 중에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리차티드라는 이름인데요. 참 세상에 잘못된 차트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값이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숫자를 읽어드리면 위에가 144고 아래가 142입니다. 숫자 2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저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인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대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겠죠. 근데 이런 차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사들에도 100하고 143 사이의 거리가 143하고 160보다 가깝게 그려져 있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죠. 밑에 간격도 2000년, 2008년, 2012년, 2015년 같은 간격인 것처럼 그려놨지만 뭐 이런 차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차트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GitHub 이슈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린 차트도 가차 없습니다. 다 올리고요. 뭐 그러면은 거기 일주일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릴 수 있는지 제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이게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신 차트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커뮤니티들이 있고요. 그 커뮤니티에서 최근에는 그 시각화 차트 잘못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계를 잘못 사용한 것들도 좀 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런 진행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기사였는데요. 뭐 편의점 매장당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8시 뉴스에
SBS 뉴스에 공중파 뉴스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은 2015년 경제 총조사 기준이고요. 최저임금은 내년도 기준이에요. 2018년도 기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 걸로 계산해 보면은 최저임금보다 높고요. 사실 2018년도 거는 아직 그 매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뭐 사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같이 토론하는 그런 커뮤니티들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간 조금 오버되고 있는데 뭐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세상의 버그를 발견하고 플리킷을 날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함께 하고 싶으시면은 네, 메일 주시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은 마이크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언론사 내용인데요. 네. 그 데이터를 이용한 기사 쓰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들은 좀 데이터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법안 마련됐을 때 어떤 의원들 몇 명이 들어가니까 의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 내지는 통과가 안 되더라. 이런 경우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좋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그 쪼들림이 생긴다거나 나쁜 법안이 되면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매체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귀사 네네. 네. 이제 있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그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또 저널리스트와 액티비스트 사이에 그런 경계에서 어디를 서야 되느냐? 사실 저 개인적으로라고 물어본다면 계획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가 저는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회사 입장은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혹시 왠지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으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OST 같은 거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 짧게 네. 시간 업무 시간이 너무 아, 이게 영상이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그 끝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질문이 있는데 회사 소속이 두 곳이라는 거 네. 말씀하셨는데 네. 출근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아. 보셔야 하는 거. 아니요, 지금 월수금 화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쯤 리모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월화수목금 같은데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개발팀을 꾸려내고 있는데 좀 지원 많이 해주나요? 아, 사실 회사에서는 개발자를 계속 뽑으라고 하는데요. 개발자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발자 되게 뽑고 싶은데 개발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발표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계속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도 관심 있고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좀 확 다른 분야로 간다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하는데 굉장히 궁금해지신 그 사례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그 데이터 같은 거를 수집을 하실 때 아까 네. 복지라든지 그쪽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쪽 말고도 다른 쪽으로 많이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좀 사례가 좀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좋을 것 네네. 같고요. 한 가지는 데이터 크롤링 하실 때 어떤 네. 기술을 좀 쓰는지 그거 좀 네. 데이터 수집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GitHub에서 그냥 어썸 데이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세계 데이터들도 있고 한국 데이터들도 따로 모아놓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쪽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파이썬에서 리퀘스트랑 그냥 뷰티풀 수비랑 LXML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PDF를 건드려야 되면 PDF 쪽 라이브러리를 쓰기도 하고요.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아, 그러면. 유튜버 말고 또 이런 쪽으로 좀 아이 개발자가 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나요?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사실 최근에는 오마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SBS에서도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고, 사실 KBS 팀이나 뭐 YTN 팀들이나 나름대로 결과물들이 꽤 잘 올라와 있거든요. 요새는 최근에도 중앙에서도 잘 하는 것 같고요. 사실 하는 팀들은 찾아보면은 은근히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기록들을 출력하고 스캔한 거를 아, 네. 작업을 하실 때 엑셀에 다 이제 사람들이 수동으로 네.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수동을 입력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OCR이나 다른 거 찾아보시다가 이게 답이 없어서 그냥 수동을 입력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네. 그 방법 한번 시도해보셨는데 좀 궁금해요. 네, OCR을 굉장히 많이 시도해봤고요. OCR도 업체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러시아산 어떤 OCR이 굉장히 성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OCR 된 결과를 보고 수정을 하는 시간이나 새로 치는 시간이랑 약간 비슷해서, 사실 그 OCR을 새로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좀 정보에다가 압박을 제대로 넣어서 좀 제대로 줘라라는 거를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를 다 손으로 좀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스타파 외에 다른 저널사나 뭐 방송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저희가 실제로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사실 정부에 항의도 하고 뭐 민원도 많이 넣고 사실 몇 년째 막 민원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바뀌고는 있어요. 또 훨씬 더 많이 점점 더 로우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그 정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사실 개발팀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 비슷한 작업들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끝나면은 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간 괜찮나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던 거는 저도 항상 가져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왜 그렇게 됐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김슬님이 이제 언론사에서만 계속 이렇게 개발자로서 활동하시는데, 이게 개발자로서의 그런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있어서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사회적인 가치가 어떻게 더 클 수도 있는데 희생이 좀 더 보이는,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커리어를 가지는 데 있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어떤 게 조금 더 중점되어 있고 그게 왜 그런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두 질문 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쓰는 기사들이 더 효과가 좋다? 또 저는 완전히 동의가 안 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꼭 많이 보여지고 세상에 큰 임팩트를 주는 기사들만 그 가치가 있는 기사냐라는 것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한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세상에 큰 임팩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더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저희 뭐 아무리 이렇게 데이터로 기사 써봐야 이건희 영상보다 조회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기사에 대한 그 가치 평가 같은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다른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 커리어로서는 사실 이런 게 아직 이런 걸 했었던, 저는 롤모델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뭐 모르는 거고요.
네. 사실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고, 그 슬라이드 중간에 나왔지만, 좀 이거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